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 반갑습니다. 네. 네. 전부터 네. 볼게요. 여기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앞에 가지 마시고 거기. 네. 편하게. 제일 편하게 앉으세요. 네. 네. 다 하고 불러주세요. 아유, 어디 가서 보시면 맏며느리감이라고 하는데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지고 계시네. 왜 기준님 보니까 울기가 나고 하기가 나요? 응.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맏며느리감인데 얼굴 상이나 이렇게 외모는 응? 맏며느리감인데 본인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신경질 나고 그렇다 이래. 응. 그래서 본인은 지금 허리도 너무 많이 아프고 짜증이 난다고 할 때는 무슨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방. 방? 네. 아이고 옛날에 우대에서 안 빌었던 사람이 없지만 방씨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고 빌었던 집안인데 내가 봤을 때는 기준님 무슨 내가 어떻게 보면 관제권으로도 볼 수 있죠. 관제권으로 걸려 있는 것 같아. 지금 관제. 관제가요. 관제라면 뭐 소송이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뭐 부부 산이 안 산이도 나오는 거고 아니면 뭐 누구하고 관제 걸려서 금전으로도 주니 안 주니 하는 그런 관제가 걸려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고 있어 지금. 뭐 조상을 논한다 그러면 약을 먹고 가신 분도 있고. 배신이죠. 뭐. 배신이에요?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으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내가 볼 땐 배신이라 그러면은 뒤통수를 맞았다든가 때리지는 않은 것 같아. 맞고는 살아도 때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참고 살으신 것 같은데 맞은 것 같으네. 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아. 근데 서럽고 울고 싶고 어디 가서 실컷 한번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상황이 사는 삶이. 근데 허리가 이렇게 아프세요? 조금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본인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 그렇게 좋은 적이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게 관제가 소송이 걸려 있는 거예요? 소송 걸린 건 없는데 그냥 부담스러운 건 있죠.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혼을 하시려고? 이혼은 돼버렸어요. 이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억울한 거지. 그래서 어이없게? 네. 그래서 울긴 하고 하긴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구나. 근데 뭐 이거를 살리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나 좀 황당해서 다들 얘기를 하면 그냥 그래 누구는 뭐 이혼해서도 또한 세상이 있다는데 라고 얘기는 하는데 본인은 그게 고지식한 지금 세상 사람보다는 옛날 여인네들 있죠. 네. 그 봉건적인 고지식한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준님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같으면 뭐 이혼이나 이런 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지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엄마 시대나 이렇게 오면 할머니나 엄마 시대는 그냥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평생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기준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돼버렸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본인 혼자 억울해서 팔딱팔딱 뛰고 울고불고 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얼굴에 한이 이렇게는 많이 서려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독이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독소? 지금 기준님 얼굴은 그냥 이쁘장하고 맏며느리감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화가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이 화를 가라앉히셔야 되지. 그냥은 힘이 들잖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안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눈이요?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은데. 저도 안 좋고. 뭐.
식구들이 그렇고 네. 내가 봤을 땐 지금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눈이 감겨요. 그리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눈이 감긴다 그러면 침침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답답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눈을 가려놓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땐 표현을 하자고 하면 뭐 이렇게 딱 본다고 점사를 본다고 막 세세하게 막 딱 이런 거는 아닌데 한두 가지만 맞으면 어느 정도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여기가 아파요. 내 몸으로 이제 우리는 철학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뜨면 영을 떠서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그래서 여기 온 것도 그 뭔가 뚫릴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안 되니까 이게 뭔가 막고 있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봉건적인 근처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예. 근데 기주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놓고 있고 내가 안 저기 하고 있으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내가 웅탕거리고 있으니 웅크리고 있잖아. 근데 어이없게 그러고 되셨으니 얼마나 분하잖아요. 억울하잖아. 내가 근데 그 기주님이 꿈을 꾼다든가 느낌으로도 보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 꿈은 잘 안 꾸는데 네. 느낌은 많이 맞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냥 이렇게. 이쪽에 불의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기주님이 안 믿고 그냥 열심히 나만 살면 된다. 가정 이끌고 그냥 열심히 그쵸. 신랑 보필하고 그러고 살면 된다 생각인데 기주님이 느낌이나 꿈이나 느낌이 많이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도 에이 설마 아니겠지 이러고 가신 게 많을 거야. 그냥 막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어이없게 당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예지몽을 줬는데 기주님이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방심을 해야 됐다 그럴까? 아니겠지 설마 그랬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온 건데 그쵸.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뭐 그건 그거고 앞으로 또 이게 뭐 어떻게 점 찍고 나갈 수 있을까? 아 있죠. 또 뭐 그 살면서. 귀인이 있을까? 응. 제가 오랫동안 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 때문에 다 일단 딱 접어버리니까 또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치. 어떤 지금 머릿속에 너무 뭐 이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전에는 사실 이게 울타리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울타리 있을 때는 있는지 모르고 참 즐거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했는데 그 별거 아닌 게 그냥 툭 그냥 없어지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뭐 정말 근데 누가 기주님 누가 이렇게 좋다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 있긴 있어서 응. 내가 싫어서 다 그냥 싫어요. 다 헛껍데기고 다 그냥 알차지가 않아서. 근데 자꾸 또 어느 분 알차게 한 분이 자꾸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요즘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헤어지면 그잘 살아 주는 게 복수하는 거다. 하도 주위에서 그래서 만나보려고도 많이 노력은 하는데 야 세상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쉽지가 않고 내 맘 같은 사람이 없고 해주려고 해다가도 잘 안 되고 그냥 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충격을 받으니까 상처를 입으니까 얼른 딱 오픈을 더 못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도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법이 어딨어, 그죠? 그죠. 살다 보면 아무리 부부간에 금실이 좋았다가도 진짜 돌아서면 남이 되는데 내가 또 다시 이 나이에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해본다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그 대신에 그래도 기주님이 그렇게 됐으면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지만 되지. 다 불신만 해갖고는 또 그렇잖아요. 또 쉬운 근데 일은 뭐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음. 다 키워놓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냥 합의서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혼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정말 말 그대로 방심했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바보 이제 너무 믿은 거지. 2년 되니까 1년째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잘 됐다 싶은 생각에 그래 한번 뭐 이혼하고 사는 거지. 잘 됐다. 뭐 그동안에 좋았겠어요. 좋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면은 나도 이 판에 잘 됐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몇 달씩 지나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잘 된 건지. 너무 이게 뭐 TV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 같기도 하고. 어디서 꿈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내가 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미 기준님한테 예지몽이든 꿈이든 벌써 이미 다 갔는데 그때 착착착착 이렇게 누가 옆에서 서포트나 조언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본인 혼자서 해갖고 갈라니까 힘이 든 거고 이제는 맞아버린 거고 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다니시든가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이런데 선생님들이 좀 피해라,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조언을 들었을 텐데 그냥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열심히 살고 애들 신랑 보필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이렇게 되니까 좀 억울한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성격을 조금 마음을 이렇게 놓으셔야지만 본인이 좀 덜 힘들고 덜 외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이 덜 가고 이래지. 옛날 고지식한 옛날 사고방식을 강하게 갖고 계세요. 기준님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살라니까 조금 힘들고 버겁다 이래요. 내가 봤을 때. 많이 고쳐진 건데. 고쳐진 건데 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네 그게요 내가 타고난 저기에 그게 어떻게 금방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감수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제 그랬지. 근데 이제 조상에서나 신랑에서는 미리 이렇게 줬는데 못 받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고 울기 나는 거지. 왜냐면요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네들은 이미 다 알고 얘기를 꾸무든 예지몽을 주었는데 본인이 바보같이 설마 그냥 아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억울하게 그냥 어이없게 그냥 딱 누구만마다 한 방 맞아버렸잖아. 누가 보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 이유 속에 기준님이 어찌됐건 간에 그쪽에서 맞았을 때는 뭐 별것도 아닌 거야. 한 대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요만하게 있는 거를 기준님은 요만하게 있는 걸 덮었는데 대주님은 요만한 거 가지고 한 방 때려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벌써 기준님이 참고 이걸 한다는 걸 그 대주님도 그거를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눈치만 보고 옆만 본 거지. 그러다가 딱 이제 한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세상에 제가 누구한테고 제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나 선생님 얘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이게 조선시대 살다 왔냐고. 그럴 만큼 내가 살아왔던 얘기가 좀 답답하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아닌데 고지식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답답한 적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막 저기 한 사람들 들으면 좀 답답하게도 또 볼 수도 있죠.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거는 2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미우면은 있는 걸로 또 덮어진다고 잊어버리면 다들 뭐 그러더라고. 잊으라. 그래서 글쎄 그 외국으로도 갈 수 있나? 기준님이요? 그래서 막 그래요. 그러면 아싸래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또 반백년 만에 또 새로운 삶이라는 게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전에는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면 무조건 했거든요. 저질러.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또 이제 네. 먹었다는 거죠. 그때에 비해. 그왜 이러고 있지? 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딱 그렇게 갈라지고 이게 울타리라는 거가 그리고 또 뭐 나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 뭐 사람으로 얽히는 것보다 내 재능으로 좀 이렇게 그냥 이제 남은 반백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이게 살다 보면 사람하고 사람끼리 엉클어 살잖아요. 더불어. 그러다 보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본인을 보는 사람도 있지. 엿보는 사람도 있고 대시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가는 거지. 혼자 외톨이에 뭐 산속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좀 마음의 문도 열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그냥 혼자서는 독불장군은 힘들죠. 무슨 장사를 해도 누가 도와줘야 되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지. 혼자 가게 문 열어놓고 혼자 앉아서 다 할 것 같으면 장사를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자기가 하는 재능이나 뭐 이런 것도 가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가면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주위에서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기주님이 볼 것 같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나빠 하면 안 보다가 그런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사람 좋아 하다 와도 저 사람 싫은데 괜찮나? 하고 다시 봐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주님한테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분이 있다 이거야. 나온다. 지금 당장은 막 싫죠. 뭐 아이고 뭐 반백년 이러고 살았는데 뭐 내가 내 반백년을 내가 왜 누구한테 그러고 겁나고 싫고 또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아까 관제 얘기하셨는데 관제는 모르겠고 그 지금 조금 답답한 게 집이 좀 빨리 팔려야 뭐든 다 결정이 나는데 결정이 아니라 뭐도 하고 뭐 조금 여유가 생겨서 뭐 자리도 잡고 그럴 텐데 집이 좀 걱정이에요. 집이 하려고 그러면은 예방하고 가면 되죠. 예방 넣고 이렇게 하면은 해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계속 답답한 거예요. 이거 그 뭔가 시작을 또 관제는요. 운전하고 다니다가 부딪히는 것도 경찰서 파출소만 가도 관제고요. 크게 가려면 법원까지 가는 게 이제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제가 기주님한테는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고. 관제는 2번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잖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지나갔는데 또 있다 그러면 그렇죠. 있는 거죠.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그게 마무리가 안 져졌던가. 깨끗하게 지났는데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으면 아직도 그걸 갖고 가면 관제가 껴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얘기해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이혼이죠. 그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소송을 해서 남편이 소송을 해서 그 읽어보면은 그 성격 차이 뭐 그런 건데 사실 그쪽에서 바람 피고 난리 쳐서 제가 먼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냥 간통 비슷하게 경찰관들하고 해서 호텔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뭐 이틀 만에 그거를 풀어줬죠 그냥. 그리고 같이 살자. 이제 좀 노력해라. 이러고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집을 나가더니 한 일주일 만에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소장에 뭐 합의 이혼도 아니고 성격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이제 집 얻으라고 이렇게 준 그 금액을 무슨 그거를 청구 금액으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전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소장이 날라왔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아는 뭐 저기 부장판사님 저기 봉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 적어주셔갖고
답변서를 냈거든요. 음. 근데 그 중간에 이사하느라고 주소를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애들도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고 이사하는 거를. 근데 이제 조정기간에 만나야 되는데 나는 그 딱지를 못 받았으니까 그 언제 출석하라는 걸 못 받았으니까 못 간 것 뿐인데 그게 그냥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랬죠. 뭐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막내는 이제 아빠 따라간다고 해서 갔고 둘째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너가 그걸 공증을 썼어요. 애들 결혼할 때는 결혼 자금 줘라. 그게 내가 데리고 가지만 결혼 자금을 줘라. 아니면은 또 애들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용돈을 얼마를 줘라. 그렇게만 해가지고 공증을 썼어요. 근데 공증 써갖고 가는 날도 그냥 얼굴도 안 쳐서 너무 괘씸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사인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들어보니까 부부가 이혼을 해도 공증은 있어야 된다. 재산 분할을 해도 공증 재산이 그 사람 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재산 어쩌고 할 건 없고 그냥 그렇게 쓰고 그래도 애들 저기는 있으니까. 근데 직장이 좋아요. 뭐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직장이라 대기업인데 그래서 그 뭐 생활비 나오는 거 그거를 저기를 거기다 사인한 것 뿐인데 그게 이제 법원에 합의서로 접수가 된 거죠. 어째 보면 그쪽에서 그쪽 변호사가 조작한 거지. 이혼을 한다고 하면 내 사인이 들어가 합의 이혼서에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난 사인한 적이 없거든. 거기 공증에만 이제 아빠 노릇은 해라 하고 보낸 건데. 근데 그러고 한 달 후에 한 달이 한 두 달인가 석 달 후에 화해 권고 결정문이라고 왔더라고요. 그게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공증에다가 사인한 거가 이제 뭔가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접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왜냐면 변호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변호사를 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사인이 뭘 어떻게 하라면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혼. 23년을 살았는데 물론 뭐 한 15년 정도 별거를 했어요. 한 10수년 전에 이제 호텔에서 잡히니까 자존심 상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도 뭐 그래도 남자들 중에서는 좀 그래도 되는데 뭐 내가 호텔에서 잡았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는지 어쨌는지 그러긴 했었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이미 그런 게 있으면요 서로 이렇게 다 독을 품고 있어요. 맞아. 근데 기준님은 그냥 그렇게 그런 거를 하고도 그냥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한 거고 난 여기서 살면 되지 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아 내가 이제 나의 치부책을 건드렸네, 나의 저기를 약점을 잡았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칼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대주님은 그쪽에서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쉽게는 안 넘어갔을 거야. 근데 기주님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지. 벌써 사인이 들어가고 뭐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오면 다 합의가 된 거다. 이혼만 하면 된다 하니까는 그게 이혼이 돼버린 거죠. 그 서류는 완벽하게 따로 있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부관계 무슨 소송 남도 아니고 이건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어이가 없는 상황이요 부부예요. 그래서 촌수가 없다잖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은 좀 근데 뭐 얼씨구 좋다 할 수도 없는 것이 애들이 줄줄이 이제 뭐 딸 둘 같이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털끝만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애들 클 때 없었거든. 전혀
셋이 어릴 때부터 내가 키우고 15년 동안 내가 혼자 끼고. 키고 있다가 15년 후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간의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출장 비슷하게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가 15년 만에 와서는 그렇게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세월에 없겠어요. 그때 거기서 기준님이 23년이라는 세월만 23년이지 23년은 아니잖아. 뭐 진짜 이것 빼고 저것 근데 빼고 다 어떻게 빼면. 보면 그래요. 그런 거를 좀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털어낼 수 방법은 그거는 기준님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그 사고 방식에서 좀 벗어나고 좀 이렇게 눈여겨서도 보고 이래야 되지. 내가 웅당거리고 있으면요 이게요 옆에서 아무리 해줘도 안 돼. 본인이 자꾸 내려놓고 억울하면 분한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되지. 그걸 어떻게 저는 대신 한국에서는 전부 다 그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들어와도요 좋은 사람이요 눈에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못 믿어오니까. 그래서 기준님이 하고 시간이 가고 이래서 그래 너도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제 그 시간을 기준님한테 그렇게 처음에 그걸 봤을 때부터 이미 여기 이 조상님이나 신령님은 이미 암시를 줬는데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고 나니까 본인 혼자 억울하고 팔팔 뛰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상담까지도 하게 됐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집 문제는 그냥 안 나가면 그냥은 안 되고 방침하면 나가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준님이 좀 세월도 가야 되고 약도 근데 내 사고 방식을 좀 내려놔야 될 거예요. 내 타고난 천성은 좀 힘들지 쉽지는 않죠. 근데 또 즐겁게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러면 또 금방 저기가 되죠. 근데 이제 자꾸 지난 거는 무효예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자손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돼가는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그런 거. 근데 이제는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는 일 잘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뭐 해외나 아니면 이렇게 나가서 사주는 되냐고요? 그런 건 돼요. 근데 이제 귀주님 성격이지. 근데 그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게 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 있잖아. 애들도 다 컸는데요. 뭐 지금 22개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집이 잘 팔리게 하는 건 어떻게? 이제 방침을 하는 거죠. 그럼 나가겠는데 왜? 나가나요? 응. 어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돼. 하고 좀 올해는 안 되죠. 올해 얼마 안 남아서 빠르면 그렇게 쉽게 금방은 아니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터였으면 빨리 나갔지. 응. 방침 안 하고도 나가죠. 조금 하면은 될 것 같아. 1년이 넘어가나? 아니 1년은 아니죠. 제가 서울에서 거의 30년을 살아서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모르고 와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서울로 가시게? 애들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다 해드릴게. 학교 다니고. 응, 해드릴게요. 뭐 그런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지. 우리 애들은 안 봐주나요? 일단 잠깐만 이거 좀 잠깐 끝낼게요. 네. 끝내고